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들 7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애정결핍,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부모님의 사랑이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은 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어린 시절에는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사랑이 고팠던 시절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난 버림받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귀여운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자라왔고, 실제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다그치거나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할 때 여러분들은 생존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몰랐겠지만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것이 곧 자기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되었지만 슬프게도 아직까지 이런 습관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나는 사랑이 너무 고파요. 유년 시절에 부모님이 충분히 주지 않았어요. 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 사랑이 적다고 느낄수록 외부의 인간관계에 더 많이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요,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애정을 갈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전부 다 이해하고 전부 다 안아주고 전부 다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간직한 채로 세상에 어떤 불운한 일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무서운 것들, 두려운 것들,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린아이적인 이런 기질이 나오면서 의존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보살핌을 받고 싶은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받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부모한테서 채우지 못했던 것을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면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인정욕구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정욕구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살아가기에 충분히 괜찮은 존재인가, 살아있을 자격이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류의 인정 욕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시켜 보이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인정 욕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인정 욕구고요. 두 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난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성과를 얻고 싶어.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인정 욕구. 이 2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이 2가지 욕구를 여러분들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외부의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는 사람, 내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정말 나다운 건지, 정말 내가 될 수 있는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과 진짜 내가 일치하는 사람인지 확인받기 위해서 눈앞의 존재가 일종의 심사위원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판단을 하고 의존을 하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자기 혐오적인 기질과 자존감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 때문입니다. 자기 혐오는 누구나 약간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잘 풀어내는가, 풀어내지 못하고 시달리는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혐오스러운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메꿔주고 대우해주지 않으면 나는 볼품없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 도달해 있는 나를 플러스로 끌어주고 좋게 해석해주고 좋게 바라봐줄 만한 사람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혐오스럽고 볼품없고 초라하니까 이런 나를 괜찮게 바라봐줄 사람이 필요해. 또는 있는 그대로의 나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쓰레기 같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상태 그대로
절대로 비참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옆에 사람이라도 있던가, 그 사람들이 매우 고맙게도 이런 하찮은 나와 관계를 맺어준다면 그래도 나는 보통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밑에 있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게 되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을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한테 뭔가 친절을 베풀거나 애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쓸모없고 이렇게 성격 파탄자의 엉망진창인 나를 좋아해주는 저 사람이 정말 천사 같고 고맙다. 이 사람이 나랑 어울려주는 거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 또는 매력 있는 사람이 나랑 어울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지덕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외로움과 소외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조차도 내가 어딘가에서 일자리를 얻고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또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년 시절 동안 내가 혼자서는 내 목숨을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사회에 배척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위협과도 같은 공포심을 주고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내가 소외받는다는 거는 나한테 있어서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위급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히 뭐 외로워서 쓸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 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세상에서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회에 도태당할 것이고 홀로 남게 되어서 굶어 죽을 것이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뿌리 깊은 생존 본능에 박혀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소외감과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여러분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고요.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고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는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집착한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의미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은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존재합니다. 한 명의 인간 그리고 하나의 관계로서 존재를 하는데요. 때때로 여러분들은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이상형이 존재한 때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이성적인 매력, 내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판단해 줄 수 있는 심사위원일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기 때문에 내가 동경하는 이런 성격이 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난 느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난 똑똑하지 못하다는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한테 난 선택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럼으로써 이 사람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람의 똑똑함이 내 거라고 느끼고 싶은 거고, 똑똑한 사람이 날 사랑한다면 이 똑똑함이라는 이상향도 날 선택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이상향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간택을 받아야만 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소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거나 이런 요소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의미부여를 하고 상대방한테 집착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대방한테 집착을 하는 이유는요. 의존심리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삶을 혼자서 책임질 수 없어.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 나는 나의 감정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슬픈 일이 생기면 누군가한테 털어놔야 돼. 고민 상담을 해야 돼. 나는 혼자서 도무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고, 또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같이 이제 얘기를 들어주면서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같이 길을 잡아줘야 돼. 난 절대로 혼자 결정할 수 없어. 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야무지지 않아. 난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난 그렇게 재능도 많지 않아. 난 그렇게 꼼꼼하지 않아. 책임감이 있지도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해.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내 인생의 숙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주고 함께 책임져줄, 머리를 맞대고 같이 결단을 내려줄 그런 존재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상향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나 저걸 갖고 싶어. 저게 되고 싶어. 근데 난 못해. 그니까 저 사람을 가질 테야. 나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어. 나는 피부가 하얘지고 싶어. 근데 내 피부는 하얗지 않아. 그러면 나는 피부가 하얀 연인을 만나서 대리만족을 할 거야. 난 돈이 많아지고 싶어. 근데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고 내 스스로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 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그게 약간은 내 거 같아. 또는 그 사람의 어떠한 특성이 내 특성인 것처럼 일체감을 느껴. 그런 이상향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렇게 7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집착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착이라는 게 내 연락 받아. 넌 내 거야.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 놓고 싶지 않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막 뜯어고치고 싶고 이러는 것들이 다 집착이에요.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상태. 이 현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그 끝장을 볼 거야. 이 모든 게 집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관계라는 거는 내가 반절 만들고 상대방이 반절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절 정도는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혼자서 모든 걸 다 가질 것처럼 막 붙잡고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들은 이성 간의 관계를 떠나서 이성적인 로맨스적인 감정을 떠나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